위원은 형주 의양군 출신으로 유비가 형주에 있을 때 병졸로 유비군에 합류했고 이후 유비가 촉으로 들어갈 때 종군하였는데 유장군과의 전투에서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는지 일반 병졸에서 아문 장군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유비가 한중왕이 된 이후 한중 방면의 사령관을 임명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비가 임명될 것이라 예상했고 장비 또한 내심 자신이 될 것이라 자신했으나 모두의 예상과 달리 유비는 위원을 독한 중에 진원 장군으로 삼고 한중 태수까지 겸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유비의 결정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비는 자신의 안목과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위원과 함께 여러 신하들을 불러 큰 연회를 엽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유비는 위원에게 이제 경에게 중임을 맡기려 하는데 경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생각이오? 라고 물었고 이에 위원이 만약 조조가 쳐들어온다면 대왕을 위해 이를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적장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온다면 대왕을 위해 그들을 삼켜버리겠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대답하니 유비는 위원을 매우 칭찬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위원의 용맹함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건흥 5년 제갈량이 1차 북벌을 일으켰을 때 위원을 양조자사로 삼았는데 이는 위원이 북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흥 8년 제갈량은 4차 북벌에 앞서 위원을 강중으로 징격시켜 위나라 군대의 기세를 꺾게 했는데 위원은 제갈량의 믿음에 부응하듯 위나라 호장군 비여와 옹조자사 곽해를 격파하는 공을 세웁니다. 건흥 9년 한진 춘추에 따르면 제갈량이 4차 북벌에 나섰을 때 위원 등을 보내 사마이의 군대를 공격했는데 이 전투에서 청나라 군대는 대승을 거두어 적병 3천여 명의 수급과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다고 합니다. 위원은 매번 북벌을 나갈 때마다 제갈량에게 군사 10,000명을 청해 제갈량의 본대와 다른 길로 진군하여 함께 동관에서 만나 한신의 고사처럼 하고자 했으나 제갈량은 이를 제지하며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위략에도 나오는데 위략에 따르면 하우무가 안서장군이 되어 장안의 군대를 통솔하게 되니 제갈량이 위원을 포함한 다른 신하들을 소집하여 이에 대한 계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위원은 제갈량에게 듣기로 하우무는 조조의 사위인 인물로 겁이 많고 꾀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제게 정예병 5,000명과 군량을 운송할 병사 5,000명을 준다면 곧장 좌우에 당도한 다음 북쪽으로 향할 것이니 그러면 10일을 지나지 않아 장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군대가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우무는 반드시 배를 타고 도주할 것이고 그러면 장안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량 문제는 장안 횡문의 곡식 저장고의 식량과 도망친 백성들의 곡식으로도 충분할 것이고 위나라에서 우리 군대가 장안으로 진격해왔다는 소식을 듣고 병사들을 교합하고 진격해오더라도 좋기 20일은 걸릴 것이니 공께서 야곡을 나와 장안으로 오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일거의 관서 전체를 평정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위원의 계책은 위험성이 높아 안정적으로 농서를 평정하는 것만 못하다고 여겼기에 채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원의 좌우곡 계책에 대해 여러 논쟁과 주장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자면 좌우곡 계책은 하우무가 도망갈 것이다, 군량은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보이듯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는 시행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운에 맡기는 계책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아껴서 활용해야 하는 촉의 입장에서 성공 대비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큰 계책을 쓴다는 것은 특히 어려운 일이었기에 제갈량이 위원의 좌우곡 계책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연의에서는 제갈량이 유비에게 위원이 반골의 상인이 처형해야 된다고 말하는 극적인 요소를 첨부했기에 제갈량과 위원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제갈량은 위원의 재능을 아껴 그가 잘못을 해도 두둔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서 위원이 제갈량에게 따로 병사 10,000명을 달라고 했을 때 거부당하자 자신의 상관인 제갈량을 겁이 많다고 비난하며 자신의 재주가 모두 쓰이지 못한다고 한탄을 했지만 제갈량은 딱히 위원을 제재하지 않았고 위원이 유염이라는 중신과 불화가 생겨 다퉜을 때도 제갈량은 오히려 유염을 질책하며 위원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위원은 병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용맹이 남들보다 뛰어났으나
성정이 교만하고 뽐내는 것을 좋아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피하거나 양보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이라는 인물만은 위원에게 가차없이 행동하며 맞섰고 자주 부딪혔기에 위원은 양이를 볼 때마다 항상 분노했으니 이 둘의 관계는 물과 불 같았다고 합니다. 촉서 양이전에 따르면 제갈량은 양이의 재간을 아끼고 위원의 용맹함에 의지하였는데 이 두 사람이 화목하지 못함을 늘 안타깝게 여겼고 차마 어느 한쪽을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갈량의 걱정 속에서 위원과 양이의 불화는 계속되었는데 이는 훗날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건흥 12년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이 시작되었고 제갈량은 위원을 선봉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제갈량은 자신의 병이 악화되자 은밀히 양이 비, 강유를 불러 정군을 철수시키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위원에게 후위를 맡겨 적의 추격을 막도록 하고 강유는 그 다음에 있게 하여 위원이 혹시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계획한 대로 병사들을 철수하도록 지시했는데 제갈량은 자신이 죽으면 위원이 명을 따르지 않을 것을 미리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제갈량이 죽자 양이는 비의를 위원에게 보내 그의 의중을 살피게 합니다. 이에 비의가 위원의 군중으로 가서 제갈량이 죽어 정군이 퇴각하게 되었고 위원이 후방에서 적의 추격을 막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말하자 위원은 비의에게 승상이 비록 죽었어도 나는 건재하오. 승상부의 관리들은 곧바로 상여를 운구에 되돌아가 장례를 치른다 하더라도 나는 응당 병사들을 이끌고 적을 공격해야 하오. 어찌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천하의 일을 멈추라 하시오. 더구나 나 위원이 어떤 사람인데 양이가 배치한 바에 따라 후방에 위치한 장수가 되겠소. 라고 말하고는 비의를 자신의 편에 서게 합니다. 그러나 비의는 위원의 편인 척 그를 속인 다음 그대로 달아나 양이에게 위원이 제갈량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위원은 비의가 도망친 뒤 곧바로 사람을 보내 염탐을 시켰는데 위원의 군대를 제외한 모든 총나라 군대가 규정에 따라 차례대로 퇴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위원은 분노하며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양이의 군대를 먼저 앞질러가 지나온 곳의 잔도를 불태워서 양이의 군대가 퇴각할 길을 끊어버립니다. 점차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위원과 양이는 둘 다 유선에게 표를 올려 상대가 먼저 반역을 일으켰다고 비난을 하였는데 유선은 장원과 동윤을 불러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장원, 동윤은 양이를 보증하고 위원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때 양이의 군대는 위원이 잔도를 불태워 끊었기에 산의 나무를 베어내며 길을 뚫고 밤낮으로 행군하여 위원의 뒤를 따라잡았고 위원은 남곡구를 점거하고 있다가 양이의 군대가 나타나자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에 양이는 왕평을 보내 위원의 군대에 맞섰는데 왕평이 눈앞에 있는 위원의 병사들에게 승상께서 죽어 그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내 놈들이 감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꾸짖으니 병사들은 위원이 잘못을 저질렀음을 알고 위원의 명을 무시하고 모두 흩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모든 병사를 잃은 위원은 자신의 아들 몇 명과 함께 한중으로 도망쳤으나 양이의 명을 받은 마대가 이들을 추격해 위원 등을 사로잡은 뒤 참수했다고 합니다. 양이는 위원의 수급이 도착하자 위원의 수급을 짓밟으며 이 하찮은 종놈아, 이렇게 되었으니 다시는 나쁜 짓을 할 수 없게 되었구나 라고 말했고 반역의 죄를 물어 위원의 3족을 멸했다고 합니다. 위원과 양이의 사이는 불구대천지 원수와 같았는데 논쟁을 하다가 다투게 되면 위원은 칼을 뽑아 양이를 겨누고 양이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양양기에 따르면 송건은 양이와 위원을 양떼나 몰아야 할 더벅머리 소인배라고 평가했다 합니다. 위원이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에 참전하여 선봉에 섰을 때 머리 위에 뿔이 생기는 꿈을 꾸었기에 유명한 점술가인 조직을 불러 이에 대해 물으니 조직은 무릎 길이는 뿔이 있으나 사용하지는 않으니 이는 싸우지 않고도 적이 절로 격파될 징조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조직은 물러난 뒤 다른 사람들에게는 뿔이라는 글자는 칼 아래의 용이요 머리 위에 칼을 쓴다는 것이니 매우 심각한 흉몽이요 라고 말했다 합니다. 정사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위원이 제갈량의 명을 어기고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원래 위원의 뜻은 북쪽으로 가 위나라에 항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와 양이 등을 제거하고자 한 것에 있다.
자신이 제갈량의 뒤를 이어 북벌을 대신하기를 바랬을 뿐 배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평가합니다. 위략에 따르면 정사의 내용과 달리 제갈량이 위원에게 자신의 사물을 대행하게 하도록 은밀히 명했다고 하는데, 이를 알게 된 양이가 자신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위원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참언을 한 다음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위원을 공격했는데, 위원은 아곤과 싸울 생각이 없었기에 패주하다가 사로잡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배송진은 이는 위나라가 총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들은 말로 보이니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합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위원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